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학원에서 광남고를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건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이 어떤 부분이 있고 우리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요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광남고 1학년 중간고사의 첫 번째 특징은 자, 요거는 이제 작년과 똑같습니다. 학교 프린트 개념을 세부적으로 출제한 거는 변하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객관식 1번 같은 경우는 나의 갈래는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시가 양식으로 이제 이게 시조를 얘기하는 건데 3, 4조 또는 4, 4조의 음소를 가진다. 이제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라를 통해서 자 이게 사서시조인데 조선 후기 무렵 평민층이 시조의 향유층으로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게 저희 최종 자료에서는 저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게 학교 프린트 내용인데요. 시조의 전개 양상 그리고 그 시조의 개념 고려 후기에 등장했다. 그리고 음소율 아까 나왔죠? 3, 4조, 4, 4조 이것들을 암기했는가를 그대로 출제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설 시조가 조선 후기에 등장해서 평민계층도 같이 창작층에 등장하게 됐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 광남고는 학교 프린트의 개념을 달달달달 암기하고 있어야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객관식 4번 같은 문제에서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특징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만전춘별사, 길제시조, 진달래꽃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왔어요. 초중종장 구성은 가와 같은 갈래의 기석을 규조해서 영향을 받았다. 결국 향가가 시조한테 영향 끼쳤다 이거고 자료 이와 같은 갈래의 마지막 행 첫 번째 음보는 형식면에서 가와 같은 갈래의 낙구 첫머리에 영향을 받았겠다.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 학교 프린트에서는 시조가 향가의 영향을 받아서 시쿠시 향가의 기석열의 3단 구성이 시조의 초중 종장의 3단 구성에 영향 끼쳤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고려가을과 시조한테 영향 끼친 것 중에 만전춘별사가 있었죠. 요거를 그대로 출제했고 민요의 영향 중에 사음부 그다음에 향가의 영향 중에 낙구의 감탄사까지 그냥 그대로 암기를 잘 했는가를 출제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단답식의 서술형 문제예요. 물론 서술형 문제의 다른 두 문제는 문장을 쓰는 것도 있었지만 조건이 딱히 까다롭지 않았고 더구나 이런 단답식의 서술형 문제는 이제 광남고에서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연기의 낙화를 외부 지문으로 주고 이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역설법이란 변형시킨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발문이거든요. 시상이 전해내는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써라. 혹은 이런 표현법이 무엇인지 밝힌 후 마에 비해서 이 표현법이 쓰인 문장의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쓰라. 이런 건 대표적으로 단답식의 서술형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광남고는 원래 이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단답식의 서술형이 나옴으로써 서술형의 변별은 조금 줄어드는 서술형의 난이도는 그렇게 예전처럼 높진 않은 이런 경향이 제가 1학기 시험 분석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님의 침묵인데 여기서 이제 역설법이 쓰였죠. 요 문장들을 찾아서 첫 어절, 끝 어절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이런 단답식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추가 범위의 예문을 활용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작년까지는 범위에 안 들어갔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객관식 15번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상드러핌 선 어마러미가 2랑 2이 있었는데 중세국어 때 이런 내용들은 작년에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번 학교에서는 이런 예문을 주고서 이 문장에서 주체가 야수고 목련이 객체인데 세존의 안부라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삽잡잡이 잡이 왔고 그 다음 니레샤대의 샤가 여기 있는 목련이라는 주체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선 어머너미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그대로 출제를 해서 목련을 높이기 위해서 상드 높임 선 어마럼이 있었다. 혹은 야수를 높이기 위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 샤가 왔다.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출제해서 학교에서 언급한 예문, 추가적 예문을 그대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어렵게 나올까봐 이제 외부 지문의 좀 고난도 EBS 문제나 고3 문제를 풀리게 시켰는데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와서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 허탈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출제가 돼서 이번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은 거에 어떤 큰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어 말어미 5 활용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요게 이번 범위에서만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었는데 이거 최종 자료에서 제가 정리해 놓던 내용인데요. 피수식어가 수식어로 쓰인 서술어에 대해 의미상 목적어의 자격을 가지는 경우 관형상에 쓰인다. 자, 요거를 그대로 서술형으로 출제를 해서 아이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쓸 수 있는가를 내신 건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범위를 서술형까지 내긴 쉽지 않은데 광남고에서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내용들은 거의 출제를 한다라고 기말고사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문법 개념의 기본 내용을 활용하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18번 같은 경우에 이런 예문들이 있었거든요. 말싸미에는 장음으로 남은 성조가 쓰였다. 어린과 노무에는 의미 이동된 어휘가 쓰였다. 사마티는 구기어가 반영되지 않은 표기로 형태의 원형을 밝혀 적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최종 자료에 여기 있는 훈민정음 내용에서 거의 그대로 언급된 내용 그대로 출제가 되는 거라서 그냥 정말 틀리지 열심히 했다면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객관 10분 객관 19번 같은 경우도 밭자원에서는 반치음의 소시를 알 수 있다. 혹은 마참에는 품사를 바꿔준 형태소가 쓰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최종 자료에서는 뭐 예를 들어 마참이라에 여기 있는 암이 명사 파생 접사여서 품사를 바꿔주는 명사형 어미와 다르게 품사를 바꿔주는 것들이 쓰였다. 이런 식으로 저희 최종 자료에 그냥 그대로 언급된 내용 그대로 출제가 돼서 이런 문제는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광남고 이번 중간고사의 특징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전반적인 난이도는 쉬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시험도 등급 컷은 높을 것 같습니다. 90 중반은 넘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지금 쉬운 난이도가 이게 등급 컷이 높은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한두 문제 차이로 결국 등급이 갈릴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학원에 1등급을 맞는 아이들과 2등급 받는 아이들을 보면 실제적인 국어 능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결국 실수, 냉철하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해서 벌어지는 그런 실수를 제외하면 사실은 거의 실력은 비슷하기 때문에 고등급 아이들은 이런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우리 좀 등급이 낮게 나오는 점수대가 좀 낮게 나오는 아이들은 자, 이런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를 틀리는 것들이 문제니까 계속해서 클리닉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내용을 숙달하는 그 훈련부터 진행하면 기말고사는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남고 2학년은 매우 어렵게 나왔고 광남고 1학년은 쉽게 나와서 좀 난이도가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기말고사는 제 생각에는 이번 시험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조금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따라와준 강남고 학생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